저기 어디 얘기하나요? 아 근데 선생님 아 예. 한 1년 반 정도 영상을 들으셨다고요? 예. 근데 왜 오셨어요? 그냥 들으시기 위해서. 아니 죄송해요 이렇게 버릇없이 물어봐서. 아니, 네. 그냥 처음에는 근데 맨 앞에 앉았어. 앞에도 뻘쭘하다 맨 앞에 앉았어. 저도 앞자리가 어려운데 일부러라도 앉으려고. 아 저랑 비슷하시구나. 저는 맨 앞에 있어요. 처음에는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 들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는 네.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네. 요즘에는 내가 여기에 네. 도움이 되거나 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네. 좀 궁금해서 물론이죠. 여기 다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회비만 잘 내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냥 여기 여쭤보시려고 일어나가지고 뭐 교회처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네. 저기 그러니까 여기 정체성을 잘 모르면 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성태기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도대체 선생님께? 마이클이?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영상 몇개 보여주셔서.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스스로 좀 보면서 네. 좀 재미있으셨어요? 좀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네. 이게 되게 복잡한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세요? 어머님 이상하게 좀 하고 그렇죠? 아니 이게 왜냐면 저희 정체성이 좀 애매해요 사실은. 뭐 여기 투자 그룹 같지도 않고 막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거를 다 해치고 봐야 이렇게 보일까 말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송두리째 바꾼 최고의 발명품이 있어요. 뭘까요? 에이, 쉬운데. 세탁기 냉장고 놨으면 뭐야? 테레비가 더 있어? 테레비 있잖아요. 테레비잖아. 이 세탁기 냉장고 테레비가 세상을 다 바꿔놨어요. 테레비로 우리 미국 보잖아. 우리 미국 가봤어요? 가봤지 다. 가봤지 안 가봤지. 그게 아니라 다 볼 수 있잖아. 뭐 로켓 쏴올리는 것도 볼 수 있고, 그치? 아폴로 다 볼 수 있고, 미국 애들 어떻게 사는지 영화로도 보고 다 보잖아요. 안 그래요? 테레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터넷은 나중 얘기고. 기본적으로 그 테레비의 연장선이 뭐다? 유튜브예요. 예, 테레비 연장선이 유튜브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TV에 나오면은 막 욕먹었어요. 교수가 돼가지고 막 TV에 나와서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냥 이런 욕먹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다 아세요 혹시? 지금 교수님들 어때요? 유튜브에서 온갖 재롱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맞죠? 옛날 의사분들, 뭐 변호사분들 어디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그래. TV에도 안 나와. 쪽팔린다고. 지금 어때요? 유튜브에서 재롱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이제 전국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 교육이든 뭐든 다 망가져요 여러분들.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테레비가 나왔을 때 그걸 제일 간파하는 사람들이 빨리 거기에 나가서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언론이라는 것으로 주도권을 잡고 유튜브가 나오면서 빨리 주도권을 잡은 사람. 그래서 최진식 교수라든지 뭐 김영욱 교수도 그렇고 많은 변호사 이런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강단을 다 졸업을 해요. 나와버려요. 옛날에나 교수님이고 뭐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잖아요. 옛날하고 좀 다르잖아요. 지금도 대단하신데 그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빨리 캐치를 하신 거예요. 이게 내 걸로 빨리. 왜냐면 학교는 어차피 잘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영속적인 거거든요. 내 걸 축적시켜 나갈 수 있잖아. 맞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력 있고 대단하신 분들은 이미 자기의 그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벌써 그 서울대 그 생물학과 교수님은 저기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요. 네, 구독자가. 근데 그분 유명하잖아요. 그 뭐 원래 그분이 뭐 이렇게 하여튼 있어. 근데 그분 구독자 1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유현준인가 뭐 그 건축가도 그렇고 건축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렇죠? 설교 시간에 자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세상이 이제는 춘추 전국 시대가 된 거예요. 모든 계급이 무너지고 모든 어떤 사회에 고정된 관념들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대두가 되니까 후발주자들이 이제서야 막 뭘 해보겠다고 막 달려들지만 사실 이것도 한번 구축되면 끝나요. 이거 구축 효과 아시죠? 한번 구축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이 굵직하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방향성을 쫙 만들어가면서 세상에 또 거기에 맞게 또 그 사람들이 뿌려대는 많은 언어들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이제 그들의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산속에만 살던 사람이 지금도 산속에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도 이번에 비닐하우스 걷어내고 유리를 다 바꿨어. 와보신 분들 죽여, 아시죠? 한 번 더 놀러 와요. 어머니
나가 있죠. 같이 와. 셋이. 둘이만 하면 돼. 싸우면 혼자만 하면 되고. 보통은 부부가 같이 와. 괜찮아요. 되게 좋아졌어. 좋아졌는데 그래봐야 산장이야. 그렇게 살지만 흐름을 보면은 내가 여기 시점에서 뭘 해야 될지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7년 전에 유튜브를 찍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찍으려고 찍은 건 아니고요. 유튜브를 찍어서 뭘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올리라 해서 유튜브를 올린 거야, 할 수 없이.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는 거는 좀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되게 많이 와. 신기해 죽겠어. 뭐 신기해. 그 옛날 방송 뭐 소리도 안 들려요, 잘 아주. 근데 본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뭔가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어떤 그런 고정된 어떤 권력과 어떤 그런 계급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걸 안 바꾸시면 그러니까 바꾸라고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바뀌어요. 저절로. 바뀌면서 새롭게 세상을 눈을 떠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를 만들어갈지를 생각 안 하시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타자기 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직도 손글씨로 역시 손글씨가 마시지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다 이메일 쓰고 카톡 쓰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불과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동네 80 먹은 노인네가 한 손으로 카톡을 보내요. 딱 하면서 사진도 보내고 별거 다 합니다. 그래서 저 지나가면 사진 찍어 딱 하면서 이렇게 저 손이 까맣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저는 세상을 체인지업이라고 말해요. 체인지업. 순식간에 변한다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인식을 못하죠. 주식도 어때요? 안 올라네 안 올라나도 어때? 그냥 올라가 버리죠. 그렇지? 그냥 떨어져 버리거나. 이게 체인지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은요, 삶의 고수들은 체인지업을 생각해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근데 하수들은 어때요? 체인지업 된 다음에 뭐 있나 하고 들어가다 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너 왜 쪼개 아까부터 실실 근데 어린 놈이 건이라고 제가 밥입니다. 샌드백인데 아주 맷집이 좋아. 제가 쟤한테 그랬어요. 맷집을 좀 키우라고. 쳐 맞아야. 그래서 이 체인지업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투자라는 거 여러분들 돈이라는 문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할 얘기가 장구하거든요. 근데 잠깐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셔서 아까 우리 여기 남편분 빨리 은퇴시키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농담을 할 얘기가 아는데 요즘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저렇게 해. 순간 막 질투심이 올라왔어. 옛날에는 자기 사랑이야 눈빛 보면 좋잖아. 근데 요즘 어떻게 하냐? 우리 남편 은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엄마 앞에서 그것도. 놀라운 일이야. 아주 좋아. 근데 이게 사실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아주 제대로 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은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빨리 은퇴시키려고 그래요. 초고속으로 은퇴시켜줄게. 나 35에 은퇴한 사람이야. 진짜 은퇴했잖아. 나 35에서 직장생활 끝. 그 뒤로 백수 지금까지. 저 기훈 있죠 센터장. 7년 전에 나 만나고 지금까지 백수 생활. 진짜야. 제주도에서 살고 여기서 잘 살아. 우리 동네는. 이제 내년 또 우리 동네로 들어올래 돼. 집 줘가지고 이제 잘 살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백수 생활하는 거 되게 쉬워. 내가 은퇴하는 거 되게 쉬워. 막 밤새도록 일하고 막 둘이서 청약저축 가입해가지고 막 보험 가입하고 막 이거 해가지고 저거 하고 나 지금 20년 전 가까이 은퇴한 이후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돈을 많이 버셨고 아니 그건 상관없어. 상관이 있죠. 이 돈이 없으면 안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노하우를 제가 나중에 기훈이 다 전수해 줬으니까 기훈이한테 물어봐. 근데 없어. 그냥 선생님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최고의 노하우야. 이 은퇴를 시키고 싶으면 문제는 우리가 다들 그냥 투자하고 싶습니다. 투자가 뭔데요라고 투자가 뭐죠?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모르고 덤비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퇴를 하고 싶으면 은퇴가 먼저 알아야지, 그렇죠? 자, 은퇴가 뭐야? 하던 일만 하고 싶은 그 하던 일이 도둑질이면 어떡하나 그래. 자, 문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들 은퇴 그러면 이제 돈 모아서 직장 그만두고 돈 모아서 크루즈 타는 거야, 그렇죠? 크루즈 타봤어요? 나 타봤어. 그렇게 재밌어. 이 배 안에서 이게 뭔 지랄들이 그래.
예, 세상에 이런 짓을 하려고 돈을 쓰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예, 저는 배만 타면 멀미해가지고 죽을 쌌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은퇴라는 게 이거 은퇴를 하려면은 반드시 자 이제 좀 고리타분한 꼰대 얘기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우리가 사와 그 다음에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거 성공한 사람들 뭐 보면 그렇잖아요. 저 성공이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의미들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은퇴는 우리가 졸업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레듀에이션이라 하잖아요. 뭐 학업이 끝난 거야. 근데 외국에서는 뭐예요? 커맨스먼트야. 새로운 시작이야.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하다 뭐 하냐가 문제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해. 자, 돈은 벌고 싶은데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냥 남 도와주려고 해. 지금 도와줘. 웃으면서. 지금은 못 도와주는 놈이 나중에 돈 벌어서 도와주겠다고? 뭐 택도 소리인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은퇴는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그러면 80 먹어서 은퇴하면 80 이후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지금 빨리 은퇴하려면 나는 35살에 내가 뭐 할지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은퇴를 빨리 한 거야. 그러니까 은퇴는 무엇을 할지가 명확해지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면 돼. 그러면 백수와 실업자의 차이가 나오지. 백수와 실업자의 차이를 알아요 혹시? 둘 다 돈 안 버는 거잖아. 그렇죠? 차이 이번에. 공통점은 둘 다 돈 안 버는 거. 네, 집구석 껌딱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오늘 은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돈 벌어서 은퇴한다면 어떻게 돼? 그 은퇴 안 돼.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돼. 이거 내가 겁주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50이 넘은 나이에 나도 직장생활 다 해봤거든요. 지금도 은퇴 못해가지고 발악하는 사람 시집 심지어 잘렸는데도 또 들어가려고 막 난리를 쳐. 절대 은퇴 안 돼. 은퇴를 하고 싶으면 은퇴를 알아야 돼. 그럼 은퇴가 바로 돼. 그리고 은퇴는 매우 쉬운 거예요. 뭐냐면 은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건데 그게 백수와 실업자의 차이야. 실업자는 누가 불러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해하겠어요? 별로 쓰고 싶지 않아 일을. 근데 백수는 내가 백수. 나 백수의 왕이잖아. 내 닉네임이 백수의 왕. 뭐냐면 백수는 누가 불러도 내 뜻에 안 맞으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이야. 차이를 알겠어요? 모르겠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쪽이 백수 시키는 줄 알았지? 참 이쪽에다 물어봐야 되겠네. 근데 무슨 뜻인지 지금 이해해요? 이해하지? 그럼 이제 은퇴 끝났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일제시대 때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때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아무리 아무리 써도 일본 애들이 안 써줘. 그럼 이제 백수야, 아주 실업자야. 근데 안중근 같은 사람들은 막 이런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막 한용운 같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일 좀 해주세요. 우리 일본 일 해주면은 막 돈 주고 밥 주고 집 주고 다 해줄게. 그런데 어때? 죽여라 이 새끼야 그러잖아. 이게 백수들이. 지금 세상에도 이 백수가 먹힐까 뭐. 그러니까 실업자들은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고, 잡아봐요. 실업자들은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고, 백수라는 그 안중근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아부하는 사람. 달라요. 그러면 지금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이야, 권력이 아부하는 사람이야.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모르는 게 정상이지. 아직 백수가 아니니까. 보통 권력에 아부하지. 우리 모두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절대 은퇴 못해요. 은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방법이 돈밖에 없지. 내가 만약에 돈을 가지고 생각했다면 35살에 은퇴 못했지, 안 했죠. 권력이 나에게 아부하게 만든다. 이게 내 모토였어. 35살에 금융회사 다니다가 이게 보니까 이게 아부의 첨단을 걷는 곳이더라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돈에.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 인생은 아니야. 나는 진짜예요. 나는 이제 또 권력이 나에게 아부하게 만든다. 그랬더니 진짜 권력들이 아부를 해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보기에 이렇게 찌질해 보여도, 그렇지? 건이야, 네. 너는 권력이 너한테 아부하니?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 네 나이 때 아부하게 할 수 있어 없어? 방법은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 생각보다 쉬운 건데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실천이 어려우니까 이제 돈에 꽂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아부하게 만들려면 네 나이 때. 제가 좀 주체적으로 그렇지. 살아가려고. 그렇지. 타협을 안 하면 돼. 타협을 안 하면 돼. 그게 처음에는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자꾸 그 타협을 안 하는 게 쌓이고 보다 보면 권력이 그거를 알아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부하는 겁니다. 아, 우리 일 좀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이왕을 갖다 몇십 번이나 불러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야? 사람이 아부를 안 하니까. 아부를 당하냐.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상하고 안 바꾸려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사람들이 은퇴를 빨리 한 사람들이잖아. 보통 30살에 했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도 30대에 은퇴했죠. 그렇죠? 목수제도 안 하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광야에 가셔가지고 막 사람들 막 하고 30대야 그게. 그렇죠? 부처님도 어때요? 30대 나가잖아? 다 때려치우고 이게 나가잖아. 이게 보통 사람이 득도할 때 30대야. 30의 립. 공자가 말아. 15의 지우와 학문의 뜻을 두고 30의 립 뜻을 세웠으면 40부터는 그 어떤 얘기를 들어도 부록의 경지라고. 유혹에 휘발리지 않고 50이 되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지천명이 되고 60이 되면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귀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귀가 먹은 거야 사실은. 이순의 경지에 도달하고 중심소역 부르고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법에 접촉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타협을 안 한 30의 나이를 거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0.8을 곱해야 되니까 나이에 제가 지금 30대입니다. 옛날로 치면 0.8 곱하시라고 하셨죠. 괜히 내 나이에 여러분들 지금 80년대 드라마 한번 봐봐. 어떤 그 인터뷰를 하는데 50은 됐겠지 했더니 24살이에요. 여러분들 맛이 가 진짜. 80년대 그 드라마 60년대로 가면 더해. 여러분들 구한말 사진 봐 여성들 할머니야. 근데 20대야. 알았어요? 지금 0.8 곱하니 0.5 곱해야 돼. 아셨어요? 그러니까 괜히 나이 여기 어설프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은퇴라는 건 뭐냐면은 은퇴를 하겠다가 아니라 커맨스먼트. 그렇죠? 커맨스먼트. 무엇을 하겠냐라는 걸 둘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보세요. 은퇴 전만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세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죽어도 못 벗어나. 둘이서 맨날 우리 은퇴해야 되는데 청약도 들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투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저 새끼한테 아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 장벽을 절대 못 넘어요. 근데 지금부터 언어를 통해서 둘이서 이 얘기를 하잖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의 이치야. 노자가 말한 무위에서 유위를 달성하는 거야. 젊은이들이 이것만 깨우치면 이 세상은 너무 재미있고 판타스틱한 놀이터가 돼요.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갇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끝나죠. 그렇죠? 기훈이가 나 만날 때 여기 기훈이 다 똑같아. 얘들 다 백수들이야 지금 사실상 일하는 백수들이야. 기훈이도 약사인데 약사를 아르바이트처럼 하고 있는 애들 별로. 얘가 이 친구가 기훈이 그 저기 장교 생활할 때 부하였대 상병. 근데 보통 잘 아시겠죠. 군대 갔다 남성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갔는데 장교들은 개새끼들이야. 그리고 군대 전역하면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싸 보통. 근데 얘는 기훈이 보고 왔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냐는 거야 이것이 거기서. 나는 이해가 안 가. 개 대가리가 도대체. 그것도 20대였어 그럼 간 게.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애들은 도대체 뭐 이상해 애들이 좀 많이 이상해. 왜 왔어 여기 도대체? 돈 준 거 아니야 혹시? 뭐 왜 왔어? 투자에 대해 알고 싶어. 야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너도 은퇴하고 싶어서? 그 은퇴 빨리 할 수 있겠지 그치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면 돼. 생각을 바꾸면 돼. 체인지요.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야. 철들자 망령이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야 나도 이제 길 가다가 이 30년 전 친구를 만났어 했더니 하지 말라봐 내 따까리 이렇게 부른다면 딱 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상한데? 그래서 간다. 왜 그럴까? 바뀐 거야. 얘는 모르는 거야. 알겠어? 나 따까리도 안 했어요. 내가 따까리 시켰지. 나도 일진이었어.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일진 말고 이상한 일진 아니야. 또 괜히 하지 마. 또 신고하지 마. 요즘 무서워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은퇴할 수 있어. 맞지? 몇 살이야? 저 27살. 야 벌써 보면 잔인한 꿈을 심어줬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집에 가면은 이제 신혼이야. 두 분이 박수 쳐주세요. 결혼하실 때 얼마나?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은퇴 자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한 10억 있으면 되겠지 하고 애 낳잖아. 그 애 한 명당 10억이야. 그거는 잔인한 거야. 그런 짓 하지 마. 나 애가 셋이요. 막내가 둘 더 낳자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싸대기 맞았어. 싸대기까지는 아니고 뒤지게 혼날 뻔했어. 우리는 그냥 막 질렀어 그냥. 근데 그 애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을 때
내 재산 통장 잔고에 1,000만 원도 없었어. 예. 알았어요? 그래도 잘 살잖아. 애들 잘 크고 잘 살아. 그게 왜 그럴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애 낳아봐.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만약에 내가 진짜 뭐 남들과 비교하면서 뭔가 은퇴를 거기에 픽스 시킨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은퇴 못해. 아마 둘은 아마 일하는 기계로 살거나 되게 힘들 거야. 라고 저주를 내리고 싶지만 잘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은퇴를 하시고 싶으면 은퇴 선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야죠. 원래 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투자도 저희가 요즘 이제 뭐또 일임업 준비한다고 난리 부르스치고 탱고를 치고 있는데 이거 말하려면 여러분들이 한 맺힌 게 끝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고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다 공동체라는 망령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저기 투자라는 거를 저는 제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진짜. 네, 사람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세상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아니 이게 금융 시스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누가 물어봤다면서요. 해외 투자 왜 하냐 그랬더니 쿨해서 그랬대. 쿨해서 해. 물론 그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절박한 거라고 그러잖아 누가. 그렇지 않은데 뭐 유튜브에서 누가 그런데 절박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절박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돈을 절박하게 벌어야 될까요? 정말 부자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돈을 벌까요? 앉아서도 수십억 수백억이 쌓이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착각들을.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주식을 어쨌든 뭐 어떻게든 올라가든 올라간다면 이거는 사실은 포트폴리오가 90%를 다 이미 끝낸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짓을 해도요. 근데 건드리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 포트폴리오가 90%를 끝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를 나중에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투자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냥 중간에 막 뭘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알게 돼요. 결국 내가 어떤 자산을 가치 있는 것을 딱 내가 처음에 세팅할 수 있느냐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부자들은 그것에 대한 시간을 낭비하진 않아요. 투자는 시간을 버는 거지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급하고 또 뭔가 해결해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이거를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점점 여기에 이 사슬에 걸리게 돼요. 이 금융이라는 사슬에 걸린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 여기 계신 분 다 워렌 버핏이라고 칩시다. 몇 명이나 돼요. 그렇죠? 정말 이게 투자를 정말 끝까지 진짜 어떤 그런 철학을 갖고 부를 상상시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해외 주식이 다 쏠려가고 비트코인이 다 쏠려가고 떨어지면 죽는가 다 쏠려가고 한강에서 합격 쎄쎄쎄하고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고 고공행진한다 그러는데 이 원인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이건 사실은 해외 투자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다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는데 주식이 어때요? 주식은 환율이 올라가는데 주식도 같이 말이 안 되는 세상에 버리죠. 콘텐고야 뭐야 이거 에고데이션이야 그런 세상이.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 여러분 별로 없죠, 그렇죠? 또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져야 되고 주식이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 외국인들이 다 결정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근데 지금은 환율이 떨어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환율 떨어지면 환율 올라가니까 주식 다 파세요 그런 적 있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없죠. 왜 안 그럴까요, 제가요? 이게 상관없는 거야. 무슨 소리냐? 전체를 봐봐요, 전체를.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으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돈 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식은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예요. 성장성을. 아시겠죠?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언제 또 폭락할지 모르죠. 그렇죠? 이거는 시장의 힘이니까. 가장 시장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건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뭐냐면은 이 나라의 성장성의 마지막 스팟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식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환율도 고공행진이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떨어져 있고 원화 가치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 그 나라 원화 가치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군 것 같아? 모르지 아예 그런 거. 그치? 투자를 배우고 싶으면 할게 많아. 괜찮아. 1, 2, 3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시작했어. 뭐 환율의 가치를 누가 제일 잘 알까? 국민들이 제일 잘 알아. 국민들이. 원화를 집어던지는 국민들이 제일 빨리 하는 거야. 전문가가 빨리 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그 국민들이 원화를 집어 던진다는 건 이미 이 나라에 대한 뭐예요? 사람들 생각이 암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근데 생각해봐. 돈을 버는 사람이 국민 대다수일까 소수일까? 소수지. 대다수가 불안해하니까 소수가 반대로 하는 거야. 사실은. 그거를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수를 많이 보는 것보다 사람 행태를 봐. 행태학 전문가들이야. 딱 보면 우리도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봐봐. 서울대 나왔어. 내가 지방대 나왔어. 직장을 들어갔어. 상사가 방구를 꼈는데 지방대 나는 박수를 치고 있고 너는 방구를 껴서 냄새 난다고 그래.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똑똑해서. 누가 잘릴까? 그래. 뭐라고? 박수 친 내가 잘린다고? 아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상은 있잖아.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해야 돼.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해야 어떻게 될까? 넘어가는 거야 이런 게. 슬슬 탁 파악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수치 계산을 하고 있다고. 머리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전체가 안 보여. 코끼리 코를 갖다가 장님들이 만지는 거랑 같은 거야. 코끼리 코를 만지고 뱀이네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지금 교육 환경에서는 그게 많이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이게 주식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불안 요소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반대로 역학을 움직이는 거야. 투자자들은 다 그렇게 보거든. 거기에 수치를 개입해가지고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야.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은 더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이 앞으로 이 성장성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이 나라의 미래 운명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 그리고 또 시대는 바뀔 거고, 그렇죠? 뭐 AI니 뭐니 엄청 바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야, 지금 로봇 산업 장난 아니래 진짜, 그렇죠? 네. 로봇 산업 엄청 무섭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제 이런 변화되는 체인지업, 우리가 IMF나 모기 쇼크나 뭐 이런 걸 당해오면서 이런 체인지업에서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퇴는 고사하고 다 떨려나갈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잖아. 그럼 뭐 여러분들 뭐 같이 이렇게 해서 리스크 제어하고 하면은 뭐 큰 문제 없잖아요. 지금까지 뭐 큰 문제 없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한 3천만 원 1억 벌었다 칩시다.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날에 보험 가입 설계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 없을 때. 네. 군대 같이 전역해가지고 이제 막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암보험 가입하라 그러는 거야 나한테. 암보험 가입하라 그러길래 이거 암보험 가입하면 암 걸리면 얼마가 나와요? 했더니 여기서 뭐 보험으로 뭐 암이 여기 한 1억 정도 보장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럼 제가 나머지는 다 돈을 내야 되나? 그럼 그쪽이 은행에서 1억 준대. 근데 암에 걸렸다면 이게 치료비가 2억 나오면 제가 1억 돼야 되는 거야. 여기 1억 대준다는 거야. 이 사람이 1억 대주는 거면 관심이 있는데 내 입장에서 당장 내 돈에 한 푼도 없는데 암 걸리면 1억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내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의 어떤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보는 세상이 누군가가 돈을 버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제 우리가 뭔가 돈을 버는 내가 얼마를 벌어가지고 앞으로 살아간다라는 시대는 이제 종말이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조선시대 말에 어때요? 조선 말기에 계급의 상위를 찍어도 결국은 어때요?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신라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잖아. 항상 어떤 말기가 되면 더 이상 그것을 지탱하는 강력한 헤게모니를 죽여버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돈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를 버느냐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 재산이 만약에 수백억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재산이 만약에 1억 있고 몇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몇 억 만들고 몇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것에 순응할 수 있겠다? 이거는 여러분들 매우 유치한 발상이에요. 매우 유치한 발상이에요. 아직도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세상에서 이때 돈 벌어서 해보자 하고 막 1억 몰빵 해가지고 막 10억 100억 만들어가지고 살아. 이러면 이제 호객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좀 우리 현명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현명한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유튜브에서 만나가지고 참 재밌게 사는 우리 친구야. 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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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죠? 아니 뭐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 7년 동안 지금까지 해오면서 7년 전에 계획한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지.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처음에 이걸 했을 때는 전혀 이럴 생각 없었어요, 진짜로. 예, 왜냐하면 돈을 잘 벌었거든요. 진짜. 예, 잘 아시잖아요. 백수생활 하다가 이제 돈이 제로가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다시 이제 자산 관리니 뭐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막 수억이 그냥 생겼어요. 막 돈이 막 생겨. 이 금융 쪽이 원래 일을 해요, 원래 여러분. 잘 생기는 거예요. 남의 등쳐먹은 거 아니야. 다 도움 주고 돈 벌어주고 돈 번 거야. 아셨어요? 네, 진짜로요. 예, 또 돈이 막 생기고 집도 생기고 막 생겨갔어 막.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계가 탁 부딪히는 거예요. 탁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딱 1년 하고 제가 영맨 다 모여라.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줄게. 그리고 모인 게 저 기훈이, 이슬이, 재영이 뭐 한 50명 이상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희들을 좀 희생 제물로 좀 써야겠다. 말은 안 했죠. 대충 흘러갔다. 속으로 그냥 너희들을 좀 희생타로 좀 써야겠다. 보세요. 만약에 지금 저한테서 재영이나 기훈이나 뭐 이런 이슬이나 이런 우리나 이런 친구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네? 그냥 일타강사야, 그렇죠? 네, 일타강사야,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저한테는? 사람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저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속아가지고 헌신한 게 있죠. 완전 속았지.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야, 3년 하면 10억이야. 다 속았어. 근데 선전이라도 계속 있어요. 그치, 기훈아? 왜? 무슨 말이야? 저는 제 노하우를 다 전수해줬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전수해줬어요. 얘는 어디 광야에서 굴러 먹어도 될 정도로 다 제가 전수해줬습니다. 네, 아낌없이 전수해줬어요. 자, 그래서 그때 7년 전에 시작한 어떤 이제 그때 1년 딱 지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투자 가르치고 이런 뭐 리딩방 할 일 있냐 내가 그러면서 모든 구조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고전 수업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강의도 시작하게 됐고 아시죠? 저 KB 타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한테 일단 큰 데부터 했어. 그래 있어 보이니까. 근데 가니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갑자기 또 내가 무슨 이번에도 금융 전문가가 돼 있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서 최희신 대표님이 이런 데도 만들어주고 해서 예, 수출하고 좋죠, 그렇죠? 네, 좋잖아요. 애들 모르는 거 학원 얼마나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레퍼토리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얘기해 줄지 이 정명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왜? 진짜 적지 마. 수업을 들어보게 꼭 공부한 애들이 앞에서 적고 적어 계속 적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이걸 알면 제가 약간 은퇴 하나 딱 아니까 어때? 확 바뀌었지. 솔직히 얘기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의식이 확 바뀌었지. 이런 거예요. 이게 언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체인지업이 된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 고정관념이 별로 없는 친구들한테 어떤 언어 하나를 탁 심어주면요 그게 체인지업이 팍 돼요. 반에서 꼴등하는 애가 서울대를 갔다니까요, 진짜. 예전에.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사람의 언어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돈 벌자고 그러고 무조건 뭐 하자고 그러면 나중엔 다 흐지부지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들 막 투자 모임한다고 막 모이시죠? 거기에 여러분들 철학이 없고 정명이 없으면 언어가 없으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자기들끼리 잘난 척하다 끝나요. 가능하시면 공개 강의 이게 지금 5번째 제가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언어에서 종교까지 아시죠? 언어에서 종교까지 지금 5번째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세뇌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 세뇌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짐승은 허물에서 갇혀 죽고 인간은 관념에 갇혀 죽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관념 속에 있어요. 아까 은퇴라는 것도 사실 관념이야. 그렇죠? 은퇴 그럼 뭐라고 하세요? 일단 은퇴하면은 빨리 조기 졸업해서 크루즈 타는 거. 이게 다 관념이야, 여러분들. 똑같은 거. 그러니까 막 보험 가입하고 뭐 가입하고 막 그러는데 다 쓸모 없어요, 그거. 그거 다 사기 당하는 거 금융권에 여러분들. 나 금융 상품 보던 사람이야, 내가. 자 뭐냐면은 그런 거보다는 그게 나쁘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잘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모르면 다 속이려고 하지. 그래서 이 관념을 자꾸 벗어던지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여러분들 세뇌가 필요해요. 어차피 인간은 디자인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디자인된 것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디자인된 언어, 디자인된 80년대 여자들한테 결혼이 뭔지 아세요? 시집살이야. 별거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죠. 누가 시집살 내가 설거지 해야지.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그 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저번에 춘향전 얘기했었죠. 원래 춘향이는 혁명가라니까. 그렇죠? 변학도와 누구야 이동용이지 이몽룡이냐는 그 사기꾼 놈한테 걸려가지고 뺑뺑이 돌리다가 나중에는 내 몸은 내가 주체로 지키겠다. 이게 혁명적인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다 각색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원래 김춘향이 있고 성춘향이 있고 이춘향이 있고 다 있대잖아. 그렇죠? 그게 원래 그게 다 다른 거 혁명적인 언어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여러 명 이소부활이 무슨 안델센 동화집이 전부 다 성인 동화예요, 여러분들. 예, 혁명가들이라고 그 시대를 정확하게 사시남정이니 무슨 구운몽이니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애들이 보는 책이에요? 아니잖아. 그 시대를 다 벗어나려고 막 바둥거리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그 통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관념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담스러운 네가 있어서 눈을 올려야겠다. 자, 봐봐. 그래서 굉장히 그걸 벗어나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오랜만에 한자를 써야 됩니다. 저 요번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논어 같이 공부하잖아요, 저녁에. 그렇죠? 제발 부탁인데 그 고전 수업을 좀 들으세요. 이 고전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논어 들으라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논어에서 우리가 지금 자로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로편하고 있잖아요. 자로편에서 뭐가 나와요? 자로가 물어보잖아요, 공자님한테. 공자님, 미나라가 지금 새로운 재상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가시면 정치하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했더니 뭐부터 한다 그래요? 정명, 명을 바로 세우겠다. 이걸 갖다 이제 명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거죠. 그 정치의 명을 바로 세우겠다. 정명이거든요. 자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또 시작했네. 고리타분해. 지금 정치판에서 들어가서 정명 타령을 하고 있어. 우리 고리타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정명 타령하고 있어. 형님 왜 이렇게 철이 없어 했더니 공자가 뭐라? 야, 이 무식한 놈 새끼야. 자, 명, 부, 정. 명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 부, 정. 그렇죠? 맞아요. 사, 부, 정. 그러면 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약.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써가지고 저도 원래 중국말 하면 잘 썼는데 옛날에 예약 불흥이죠? 예약 불흥. 예약이 바로 서지 않고 예약이 흥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형벌이죠, 그렇죠? 형벌이 어떻게 돼요? 형벌 부정이죠. 이것도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형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백성이 민이 뭐더라? 까먹었다. 옛날에 논어를 달달달 외웠거든요. 논어를 진짜 달달달 외웠어요. 진짜 탁 쓰라 그러면 바로 그냥 탁 쓰고 그랬는데 이제 머리가 이제 하도 안 보니까 자, 백성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러죠. 발을 둘 곳이 없다. 그렇죠? 자, 보세요. 이 명부정이거든요. 명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일사자잖아. 일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물어봐. 일이 뭐예요? 일이 뭐예요? 일하잖아. 우리 일한다 그러잖아. 일이 뭐예요?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빨리 은퇴시키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은퇴시키고 싶은 내가 엄청 노력하는 거야, 내가. 나한테 저번에 10만 원 주고 부탁했어. 딱 10만 원어치만 해줄 거야. 20만 원 줬으면 내가 더 갔을 텐데 딱 짧게 10만 원에서 끝나더라고. 나를 되게 싸게 봤어. 그래서 10만 원어치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더 이상 안 가요. 제가 해야 하는 행동? 행동, 그치 뭐, 그래. 회가 하는데 비슷해. 근데 이게 우리는 일 그러면 working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working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홀리데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홀리데이 아시죠, 여러분들? 네. 홀리데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Let me take you far away 아시죠, 홀리데이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요. 일을 하니까 쉬어야 되잖아. 이게 일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공자가 말하는 일이 정말 워킹 홀리데이일까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제 공자가 아니죠, 더 이상, 그렇죠? 무식한 사람이죠. 지금 사람들은 일 그러면 다 뭐예요? 홀리데이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맞죠? 워킹이야.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뭐냐면 워킹이 아니라 뭐다? 우리는 일은 뜻을 이루기 위한 행위예요. 공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직장을 들어갔어. 근데 어떤 사람은 홀리데이가 있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돼? 뺑이치게 일하고 홀리데이만 기다리는 거야. 이런 사람은 일 못해요. 왜? 싫은 거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노래 부르시잖아, 합창대. 시민한테 용돈까지 주셨어, 밥 먹으라고. 내가 구경 가서 내가 좋았는데. 야, 나는 공연 가가지고 돈 받아보기 처음이야. 내가 박수부대인가? 막 이런 생각들.
선생님은 멀리서 왔으니까 추운데 밥 사 먹으라고 주신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 박수부장 된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드리려고 그랬거든. 사실은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서 내가 힘들어가지고 못했어 그거를. 너무 고마우니까 나의 감동의 동안이었거든 진짜 그 시간이. 예. 근데 봐봐. 선생님은 그 음악 그게 얼마나 연습 많이 막 밤새도록 일하셔서 막 했을 거 노래 부르셨을 거야. 막 모여가지고 막 누가 돈도 안 주는데 막 모여가지고 일하고 하는데 막 그 박수 한번 받고 막 거기서 판타스틱한 그걸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때 그 힘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뭐 유방암 걸리신 분이나 뭐 내일 오늘 하신 분도 계셨대. 감동이야 뭐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근데 선생님 그때 막 이게 워킹 홀리데이 기다리셨어요 혹시? 주말도 없죠? 그쵸? 이 주말이 어디 있어 지금? 일하러 가야지 그쵸?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쵸?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 모든 인생의 어떤 총체적인 하나의 점에서 이 워킹이라는 걸 갖다가 홀리데이로 인식하지 않고 이 은퇴의 첫걸음이 뭐냐면은 이거를 뜻을 이룬 행위로 본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 군생활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해야 되는 군생활도 했잖아. 나도 했어. 난 따까리였어. 죽을 뻔했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되는 직장생활,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워킹 홀리데이로 생각한다는 거야. 워킹 홀리데이. 근데 공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명이 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왜 사람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볼까? 이거는 정명이 어떻게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왜 대학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미치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막 잡아 죽이는 일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잘 들어봐요. 그럼 이제 일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지긋지긋한 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때요? 예약이라는 거 사실은 즐거움이잖아. 그렇지? 즐겁지 않잖아. 즐겁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게 해. 형벌이 온단 말이야. 그냥 내가 힘든데 네가 좋아? 그죠? 예. 어떤 분이 저한테 부인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막 그 안기부에서 승승장구하시는 분이에요. 부인이 있어요. 저희 패밀리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줄 알고 자기가 고생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돈 한 푼 모아가지고 강남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막 그러셨나 봐. 자식들도 막 키우고.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이 와가지고 자랑을 하더래요. 나 승진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불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래. 야, 시병아 너는 이렇게 잘 나가는 나를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앞에서 막 자랑을 하고 막 좋아하는 거야. 얼마나 밉든지 그때부터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지더래요. 이게 형벌이 올라오는. 사실은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즐거웠어야 되는 거야 원래. 남편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재밌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재미있으면 남편은 형벌을 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막 고문하는 거야. 남편이 힘드니까 자기가 관념을 딱 박아놓은 거야. 남편은 힘든 사람, 나도 힘들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막 관념 속에서 막 내가 막 그냥 막 예약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갑자기 좋아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야. 무슨 말씀이? 이런 일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혼 소송할 때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아시죠? 어떻게 처세했을지. 죽겠어. 힘들어. 잘 들어. 난 정말 세상이 정말 십자가지는 것 같아. 가정의 평화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니까. 참 골 때려 그쵸? 이게 잘못된 거야 뭐가 그쵸?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 개인으로 보면 그렇지만 정치판으로 하면 어떨까요?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요. 봐봐요. 내가 무술이 10명을 데리고 있어. 무술이. 내가 이제 왕인데 왕들이 무술이랑 같이 막 춤추고 막 놀고 있어. 근데 어떤 잘생긴 병거가 딱 왔어. 근데 무술이하고 눈이 딱 맞아. 나는 왕인데 내 무술인데 딱 맞았어. 근데 대놓고 내가 둘이서 막 몰래 연애도 막 하고 그래. 근데 대놓고 내가 막 말하기가 좀 창피해. 쪽팔리잖아. 여러 명 10명이나 있는데 한 명 눈 맞은 거 가지고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열받아. 내 건데 주기도 아깝고. 근데 뭐가 올라오면 이런 걸 내가 왕인데 쟤하고 눈이 맞네. 기분 나쁜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예약이 죽으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 잘 놀다가 둘을 죽여버렸네. 이런 일이 부지기수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약이 죽고 이게 바로 뭐예요? 백성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야. 한 집안에 예약이 죽으면 형벌이 올라와요. 형벌은 예약의 사망 선고예요. 아시죠? 우리 지금 어때? 사회가 무조건 저 새끼 사형시키라 그러잖아요. 형벌을 높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지 않아요? 전 국민이 다 우울증에 걸려서 그래요. 전 국민이 다 우울증 걸렸어요. 그러니까 형벌만 높이는 거야. 죽이고면 조두순도 죽이고 같은 조씨야 나랑 또 하필이면 조두순도 죽이고 개두순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다 죽여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이런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형벌의 세상이에요. 근데 그 원인은요.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예약의 사망이고 예약의 사망은 그 뭐다?
얘 사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일만 죽으라고 하니까 힘들어 뒤지는 거야. 빨래하고 뭐하고 세탁기, TV 다 만들어줬는데도 힘들어. 애새끼 학원 보내니까 힘들고 대치동 특히 여기 엄청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사가 형벌이야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어때? 이게 왜 그럴 거야? 바로 공자는 자루한테 그런 거야.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명이 바로 서야 되는 거야. 너 왜 이 짓 하려고 그러는데? 정치 왜 하려고 그러는데? 너 뭐 때문에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돈은 벌어서 뭐 할 건데? 이것부터 뭐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제가 2,000명 넘게 만났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거의 3,000명 육박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그럼 이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돈 벌고 싶대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했더니 도와주려고요. 나. 지금 주머니 얼마 있으세요? 지금 5만 원 있대요. 그저 주세요. 힘들어요. 돈 뭐. 아니 왜 지금 농담을 하세요? 지금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돈 얼마나 벌고 도와주려고 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도와줄 거 없다고 돈 없어 못 도와주겠다는 사람한테. 너 미소를 지어라. 친절해라. 그건 돈 안 들지 않냐. 누가 무거운 거 지면 같이 들어줘라. 그런 거 돈 안 들지 않냐. 그쵸? 다 위선덩어리라는 얘기. 돈 벌어서 사실 뭐 할 건지 하나도 몰라요. 지금 명이 안 쓴 사람들 뿐이에요. 명이 없어요. 왜 결혼했어? 물으면 되게 기분 나쁘지, 그치? 그것도 명이야, 일종의. 그렇지 않아? 지금 명이 바로 서야 되는 거야. 우리 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가 안 돼. 왜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힘든 사람이 없는 거야. 돈 왜 벌어? 나 돈 버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 짓 하려고 돈 버는 거야. 알겠어요? 이 짓 하려고 돈 버는 거야. 잘 놀라고 돈 번다니까. 그러니까 잘 놀라고 돈 버니까 어때? 예약이 흥하지. 맨날 기분 좋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친구들이랑 맨날 놀잖아. 젊은이들이 맨날 놀아나. 나는 한 일 노는 일이야. 지금도 내가 자 법륜 스님이 뭐라 그래요? 뭐 새벽 4시까지 막 설교하시고 힘들게 하더니 내가 좀 과하게 놀지. 그러시더라고. 잘 노는 거야 원래. 세상은 노는 거야 원래. 근데 어떻게 노느냐는 명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예약이 흥하겠지. 형벌 내릴 틈이 없어. 내가 기훈이한테 형벌 내릴 틈이 없지. 쟤만 보고 좋아 죽겠는데 놀면서 둘이서 차 마시면서 막 농담도 하고 막 둘이서 저번에 오토바이 뒤에 타가지고 저번에 단풍놀이 갔잖아.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더맨더머라 그래. 둘이서 오토바이 같더라고. 그래 둘이서 카페 들어갔어요. 다른 날 우리 게이로 할 거야 아마. 얼마나 그 모양이 얼마나 웃겼겠어. 그치? 그것 때문에 단풍나무가 쓰러지는 거였어. 막 남들은 막 여자 남자 같이 와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우리 둘이서 원주까지 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쵸? 예약이 흥하는 사람들한테 형벌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거 고전 시간 다 얘기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명에서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면 은퇴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만 원을 찾게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둘이서 명을 얘기해야 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린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돈은 왜 버는 걸까? 거기에 하우투가 다 있어.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명이 바로 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투자는 다 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게 틀린지 한번 역사를 다 뒤져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정치는 명분에서 시작한다 그래요. 근데 우린 지금 명분을 우습게 알죠. 꼰대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린 명분이 귀찮은 거예요. 사실. 결과만 좋은 거야. 그리고 결국은 형벌이 가해지면서 내 주위 지금 왜 독거사, 독거노인 뭐 이런 거 있죠. 고독사, 히키코모리 다 뭔지 알아? 명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 혼자 결명정전 들어가서 돈은 이렇게 쌓아놨는데 집에 CCTV만 10개가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거 훔쳐갈까 봐 자기를 감시.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명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 명이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언어예요. 언어의 지혜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사랑이니 민주주의니 여러분 사랑이라는 언어가 지금 언어하고 과거하고는 달라요. 고대시대 언어에서 사랑이라는 사랑이 있잖아요. 원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뜻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지금 사랑은 막 서로 막 보고 싶고 막 서로 막 애틋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과거 사람들한테 그런 막 계급 사회 확 나눠지고 막 천민계 나눠지고 그런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게 진짜 그런 걸까? 뭐 옛날 무술이가 누구를 사랑하고 막 그런 걸까? 그건 영화에서는 나오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는 책임을 다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보초를 쓰는 거야. 보초를 쓰면은 그 책임을 다하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번에 고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젠젤 워싱턴 나오는 영화에서 짤막으로 떴잖아.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좀 무뚝뚝해. 우리 무뚝뚝한 아빠 싫어하잖아 지금. 그치? 되게 싫어하잖아. 친구 같은 아빠 좋아하잖아. 근데 나는 무뚝뚝한 아빠를 선호합니다. 네. 그 아빠가 하도 무뚝뚝하니까 아들이 아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그래? 내가 널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냐? 아빠라서? 내가 널 왜 사랑해야 되는데
대놓고 물어보더라고. 아들이 아빠니까요. 근데 아빠니까 널 사랑하는 법적 근거가 있냐? 없어. 근데 내가 왜 널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할 말이 없어. 그치? 너 이상 할 말이 없잖아. 법적으로 따지는데 아빠가 할 말, 아빠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도와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딱 하나야. 내가 아빠니까 널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내 의무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어디 가서 사랑이니 뭐니 시부렁거리면서 그걸 못 받았다고 우울증 걸리지 말고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알았어? 그것이 우리가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한 3,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간 아빠야. 그치? 요즘 어떤 아빠가 누가 그래? 아유 사랑해 사랑해 심영아 내가 말 잘 들으면 사랑하는 거고 안 들으면 뒤질 줄 알아 막 이러잖아. 그쵸? 맞지 않아요? 그게 협박이지 사랑이냐? 그쵸?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언어들이 사실은 이 언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심해야 될 언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그 고전 공부는 왜 하는지 아세요? 언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언어에 대한 제어석 때문에. 자, 언어라는 게 뭘까요? 언어. 이제 언어가 생겨났어.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언어를 써요. 그럼 사람들이 저번에 말씀 이제 다시 복습. 사람들이 그러죠. 아, 걔도 언어 쓰잖아. 멍멍. 그쵸? 야옹야옹 다 언어 쓰잖아. 맞죠? 근데 그 언어와 인간의 언어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추상성이라고 했죠. 추상성. 걔한테 가가지고 멍멍하면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그쵸? 못 알았잖아. 이 언어의 추상성 때문에 그렇잖아. 그치?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는 게 무슨 사랑일까? 돈 달라는 얘기야. 알겠어? 넌 걸 빨리 알아채야 돼. 그치? 그 수상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생님 제 마음을 드릴게요. 그러면 싸다구가 날라간다고. 그치? 나는 돈을 달라 그랬는데 너는 마음을 주면 안 되지. 그치? 이 추상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차원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맞지 안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상적 언어가 만들어내는 게 뭘 만들어낸다? 추상성을 빠르게 파악하는 사람, 잘 대충 파악하는 사람, 느리게 파악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번개가 막 치는데 사람들이 번개가 왜 치는지 몰라. 근데 추상성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거 제우스가 한 거야. 즉 자기는 제우스의 친구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지배계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사제집단이라고 그래요. 사제집단, 종교 사제집단 아시죠? 지금 목사님, 부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중간에서 알아챈 사람은 뭐예요? 얘네들을 옆에 붙으면은 돈이 되겠네 하는 순간. 권력집단. 이걸 뭐예요? 워리어. 옛날 영웅들이죠? 또 뭐예요? 전사들이죠? 지금은 뭐예요? 권력집단들이란 말이에요. 사제 계급을 해주는 바로 뭐예요? 그걸 뭐라 집단이죠? 귀족 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뭐예요? 권력 집단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피지배층이라고 그래요. 피지배층이라고 그러죠? 자, 얘네가 전체의 몇 프로? 1%예요. 1%. 얘네가 전체의 몇 프로? 한 10% 돼요. 얘네가 전체의 90% 이상이에요. 그렇죠? 예. 더하면 100%가 안 되게 넘겠지만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또 따지고 있는 분들이 선생님 100%가 넘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재수없어. 알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시겠죠? 이 90%의 피지배층을 자 보세요. 그럼 이 90%의 피지배층은 과연 얘네들이랑 친할 수 있을까요? 친한 순간 끝나요. 여러분들 생각해요. 노예하고 친하면 어떻게 해요? 노예는 일 절대 안 해요. 자, 돈하고 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돈은 IQ 200짜리 노예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 노예는 듣기만 하고 귀만 있고 입하고 눈이 없어. 그러니까 주인의 말만 들어. 그렇죠? 근데 이러니까 어떻게 돼? 주인의 말만 듣고 주인을 판단하는 거야. 아, 얘 좀 띠란데 갖고 놀면 되겠다. 이런 게 바로 IQ 200짜리 노예라는 얘기. 다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데 이 IQ 200짜리 노예랑 친해지는 순간 내 IQ는 80인데 진짜 내 IQ는 80입니다. 고등학교 때 재봤어요. 이 80짜리 아이가 이 돈을 친하게 지내겠다고 막 가까이 두고 어떻게 될까? 얘가 바로 나를 어떻게 돼?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군대 가면 그러잖아. 잘해주니까 이 새끼가 진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했지? 들어봤지? 그런 거야 원래. 노예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친구들은 절대 얘네들이랑 친해질 수 없어. 친해지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여러분들과 친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들은 안 친하려고 빽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친한 코스프레 하는 거야.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순대도 먹으러 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 집에 가면 절대 안 먹어보고 막 토해내 막 이렇게. 아셨죠? 우리만 먹는가 그런 거는. 그러면 이제 이 귀족 집단은 과연 이들이랑 친할까 안 친할까요? 형식적으로는 친하려고 하는데 속마음은 이쪽으로 다 있어요. 99%가. 절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중에 여기 계층도 있으시고 여기 계층도 있으시고 여기 계층도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신경 여기 다 모이셨잖아. 본고덕에 다 모이셨잖아. 그렇죠? 옛날 그 광고 그거야. 왜 모이셨을까? 왜 모이셨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여기는 여러분들이 속은 거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모이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처음 발단이야. 아세요? 이게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니신가?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여기 막 정명 얘기하고 막 은퇴에 대해서 얘기하고 별의별 다 갑자기 돈만 빠졌어요. 그래서 다 사라집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이 시대의 지배 이념이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지배 이념 때문에 과거 성리학 시대와 불교 시대와 기독교 사회와 다른 지금은 어떤 시대다? 지금은 바로 여러분들 자본주의라는 캐피털리즘이라는 자본이 이 시대를 덮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의예지를 다 합쳐도 여러분들의 탐욕과 자본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요. 스님도 무릎 꿇고 목사님도 무릎 꿇고 의사도 무릎 꿇고 목사님도 무릎 꿇고 여러분 안 꿇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그 중에서 무릎을 안 꿇는 사람,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주 극소수가 있는 그들이 지탱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도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맞죠? 그럼 봅시다. 지금 이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결국 가장 손쉽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종교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가장 만들어낸 게 뭐예요?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만들어낸 게 없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러면 정치 시스템이 자본주의 이전에는 뭐였을까요? 바로 계급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계급 시스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계급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철저한 분리주의예요. 그렇죠? 양반하고 쌍놈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쌍놈인 중에서도 예를 들면 그 가장 밑에 층 천민들이 결혼하자 결혼식도 올리면 백성들이 다 부셔버려요. 그냥 어디 천민 주제에 이러면서 쥐들도 쌍놈의 주제에 가서 부셔버린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우리 박지원 얘기도 했었죠? 뭐예요? 양반들이나 재가를 하면은 어떻게 돼? 자기 그 재간 여자가 낳은 아들은 벼슬을 못 가지니까 연령문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재가를 안 했단 말이야. 왜? 내가 낳은 게 양반이 못 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신기한 게 있어. 쌍놈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재가를 안 해. 연료가 되기 위해서. 이거는 마치 삼성전자에서 아우디를 타니까 우리도 탄다야.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따라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웃기는 사회예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니까 하지만 주고 보십시오. 앞으로 저 K3를 서로 타려고 다른 거리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한번 타볼게요, 그러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쳐다보는지 여러분들 연예인 효과가 나타나죠. 이 강남을 돌아다니면. 아셨죠? 저희 시골 바닥에서는 다 저런데 저희 포니투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2대나. 근데 이 동네에서는 저거는 연예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미친놈이거나 진짜 부자거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가 만들어지고 정치 시스템 만들어지죠. 그렇죠? 왜? 그 모든 이유는요. 정말로 역사적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리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리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정치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그 완벽한 계급 사회가 지금 어때요? 와해됐죠. 그러면 사람들은 분리가 안 되나요? 아니죠. 뭘로 분리시킬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는 자본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본으로 분리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그냥 분리가 돼. 야, 돈 많다. 나랑 분리시키자. 아, 저 돈 많은 돼지 새끼 이러단 말이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로스차일드가 무슨 누구지? 뭐 많잖아. 그런 거. 많이 있는데. JP 모건 이런 거 있잖아. 어때요?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희한하지. 왠지 거기 로펠로 이러면 뭔가 좀 그랜드해 보여. 그렇죠? 이게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에요. 정치 시스템,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과거에 워리어 집단들이 만들어낸 금융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지금은 뭐예요? 금융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봐봐. 어저께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얘기했던 건데 내 명함이 예를 들면 딱 명함 좀 주고받잖아. 근데 명함 딱 냈더니 삼성전자 부장, 중소기업 부장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여기 보면서 미래에셋 회장, 부장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 금융과 제조업은 얘기가 달라져. 완전히 새로운 세계. 뭔지도 몰라 사실은. 거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라지 제조업이잖아. 결제하고 이 금융은 몰라. 파생상품 알아 혹시? 콘텐코, 에버데이션 이런 거 알아? 몰라. 뜻도 몰라. 그렇죠? 물론 다른데 반도체 쪽도 우리가 뜻도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건 다른 차원이야 완전히.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금융회사 들어가면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왜? 엄청난 권력의 정보를 우리는 볼 수 있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 차트 못 봐. 아무도. 그렇죠? 금융 시스템 연결 안 돼 아예. 돈 있는 사람들이나 VIP는 들어가가지고 껄쩍거리 하는 거 돈 뜯겨서 오지. 일반인들은 거의 근처도 못 가. 그렇죠? 다 그 오버 더 카운트 거기서 다 당하는 거야. 은행에서 당하고 증권사에 당하고 오버 더 카운트에서 당하는 거야 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들어가죠? 문제가 있어. 금융 시스템이 훨씬 복잡해졌어요. 훨씬 복잡해지고 여러분들이 감히 접근도 못하는. 그래서 금융 계약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회사 다닐 때는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들을수록 좋은 상품이다. 적당히 알아들으면 나쁜 상품이야. 왜? 아무도 안 해 그러면. 보험 약관 읽어보고 보험 계약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자기들도 몰라. 자기들 이거 해석하는 애가 따로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시스템은 접근이 안 돼요, 아예. 이것은 마치 기독교 사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못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양반 사회에서 성리학책 못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은 못 봐요. IMF 터진 직후로 내가 금융공학을 공부했어요. 건축과 다니던 애가 금융공학을 공부했어. CFA를 공부했단 말이야. 와, 이거 신세계야. 이건 신세계야, 진짜. 파생상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신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전혀 다른 세계란 얘기야. 이거는 또 다른 뭐예요? 권력 집단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이 권력 집단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복잡하면 시키는 대로 그냥 찍어야 되는 거고 계약해야 되는 거고 은행 가가지고 내가 은행 항상 가면 뭐예요? 내 은행에 뭐 아무것도 가입이 안 돼 있잖아 나는. 뭐 연금 이런 거 아예 가입이 안 됐어 나는. 내가 그걸 왜 수수료를 내면서? 그렇죠? 아무것도 안. 나 보험도 실손보험 딱 3만 원 나가요. 그렇죠? 그런 거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니까 은행에는 나는 이제 뭐야 호객이지. 다 가입시킬 수 있잖아. 아싸가 우리하고 일단 다 들이미는 거야. 막 연금 가입해라 그러고 뭐 가입하라고 다른 거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지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영업을 나한테 당해요. 나는 걔보다 더 잘하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찍소리를 못 한단 말이야. 그렇죠? 간단해. 걔가 모르는 전문용어를 내가 들이대면 돼. 연금 가입하라고 그럴 때. 그렇죠? 뭐 IRS 이런 계좌 참 좋은 계좌긴 한데 잘 들어보세요. 다른 세계야, 여러분들. 다른 세계. 완전 다른 세계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되냐? 하지 마. 못 해요, 여러분들. 내가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걸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어차피 모른다요. 봐봐. 복잡한 걸 알면 도움이 되면 하겠어. 근데 복잡한 걸 아무리 뚫고 들어가도 알아봤자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융공학에 달통하면 투자 잘할까? 워렌 버핏은 금융공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파생상품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알 필요가 없는 세상이야. 근데 그 알 필요 없는 세상으로 세상은 돌아가.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당하는 거야. 근데 그걸 필요 없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정말 부동산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부동산 자격증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부동산 자격증을 따면 불안해서 못 사. 이거 알고 저거 알기 때문에. 일단 진르고 봐야 돼. 그쵸? 금융공학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무슨 앱아니 무슨 앱있다니 뭐 이런 거 공부하잖아. 나도 다 공부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못 사. 평당가만 들고 손절가만 들고 못해요 투자를 여러분들. 뭐예요?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궁극적인 직관력, 그 시장의 원리,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전체적인 코끼리를 보듯이 다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문적 영역으로 착각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융 시스템에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금융 시스템이 지금은 뭐예요? 예, 금융 최고에 있는 로펠런 이런 애들이 사제 집단이야,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사제인 줄 알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제인 줄 알고 지금 막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시는데 미안하지만 그분은 내 생각에 여기에 가까워 이 중간 계통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런 거잖아. 조직에서 보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행동대원이 감옥 가는 경우야. 100만 명 집어넣어봐 소용이 없다니까. 왜? 우리 모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 이 사제 집단 1%는 이거를 계속 양산해 낼 게 뻔해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야. 상식적인 거야. 그치 여러분들? 아니 양반들 피를 왜 묻혀 쌍놈한테 죽이라는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봅시다. 그러면 이 피지배층이라 여기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마 요거는 힘드시겠지만 요까지는 가셨을 거야. 그렇죠? 요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한 1억 갖고 있으면 그냥 차 한 대 사면 되는 거고 10억 갖고 있으면 집 한 채 사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한 100억 갖고 있으면 건물 한 채 있으면 되고 1000억 갖고 있으면 중소기업 사장 정도 하는 건데 국가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1000억 갖고 있다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소리 들어.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 1000억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최고지. 막 다 붙을 거야 이쪽으로. 나 저쪽으로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치? 쟤 뭐니 치워. 그럴 거야 아마. 1000억 갖고 있는데 내가 내 얘기를 왜 들어. 그치? 근데 이재용이 불러가지고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무릎 꿇고 먹어야 돼. 세상은 그런 거야. 맞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설픈 돈 가지고 주인 행세하면 큰일 나. 이 세상은 더 센 놈이 오거든. 아니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할 말 없는 거 그렇지? 이런 건 정말 할 말 없는 거.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피지배층이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의식이 만약에 있다면 인식을 한다면 다들 이걸 아닌 척하려고 막 그랜저도 몰고 다니시고 나한테 그랜저가 최고의 차야. 그 이상 몰라요 나도. 알았죠? 이런 걸 몰고 다니시고 막 여기에 막 2천만 원짜리 걸치시고 막 하시지만 사실은 그거는 보여주고 싶지만 왜? 이거는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즈니스 마시고. 자 뭐냐면은
이 정도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는 정명이 쓴다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세요? 정명. 나는 아시잖아. 우리 집 얼마나 그쵸 아시죠 다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했죠. 저는 공부만 잘하면은 내가 워리어 집단이나 그러니까 귀족 집단이나 사제 집단이라는 거는 꿈도 못 꾸겠지만 뭔가는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수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명확해요. 그쵸?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 피지 배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스가 뭐라 그래요? 유니언 레이버 세계 노동자의 단결하라. 90% 이상의 여러분들이 단결해서 저 빌라복을 자본가들을 다 쳐죽이자! 이게 폭력혁명이거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피지 배칭이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근데 막스는 착각을 했죠. 피지 배칭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지들이 결국 권력을 얻었더니 어떻게 됐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계급을 만들어버렸잖아. 공산주의라는. 그쵸? 인간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스는 되게 착한 사람이었던 거야. 천사였어. 다 착하게 보는 거야. 난 여러분들 다 착하게 안 보거든요. 그렇다고 다 나쁘게도 보지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 보지 그냥. 근데 막스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 천사였어. 그러니까 다 착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포갑당하는 사람들 다 착하게 본 거야. 정말 그래요? 애들이 착해요? 좀비로 보이는데 나는? 그쵸? 착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막스는 그래도 하나를 칼을 뽑은 거야. 그래도 자본가에 단결하라 그러면서 뭔가 역사에 한 획을 딱 그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통영의 딸 아시죠? 우리나라 천재였어요. 독일 유학 갔어. 결혼했어. 엄청나게 어렵게 공부하다가 애들 딸도 낳았어. 근데 너 그때가 박정희 때 공부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스에 빠진 거예요. 책을 수백 권 수천 권을 읽었대. 근데 어려운 살림에서 타협도 안 하고 자기는 거기서 민주화운동 한다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북한애들이 와가지고 접선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동네 가면 교수 시켜줄게. 그 마누라한테 우리 갈까?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 미친놈아 어딜 가냐 그랬더니 교수 시켜준대. 와이프가 할 수 없이 와이프가 참 착해. 딸 데리고 갔어. 어떻게 됐을까요? 토론이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죠? 요독수용소 최고 죽어서야 나온다는 게 딸하고 마누라 볼모로 잡혀놓고 자기만 탈출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유명한 사건인데 성형에 딸 사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분. 진짜 없어요? 이거 얼마나 유명한 사건인 야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마저 어떻게 뭐 캐대원은 알겠지. 넌 아직 캐대원 보내줬잖아. 우리 나이에 캐대원 보기 두 번 봤어. 솔직히. 통영에 딱 빨리 찾아봐. 나중에 진짜 큰 사건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빨갱이 사건이 아니라 끔찍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 노독수용소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내준 거 여러분들. 그 30년에 그 딸이 독일 말밖에 모르는 딸이 거기 가지고 무슨 짓을 당했을까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도 마찬가지로 역시 안 돼. 사람들 투자도 못하고 금융이라는 귀족제도 앞에 제 납치하에서 당하고 살 거야. 은퇴도 못할 거야. 막 힘들어. 어떻게 해야지? 진짜 어떻게 하지? 그래! 여러분 단길에서 폭력혁명을 일으킵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때는 거지. 나도 이제 북한으로 가는 거지. 왜 웃어? 왜 비현실적이야? 너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방법은 달리 찾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막스 시절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계급이 무너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독재를 내도 3대를 세습하는 독재를 하는 나라고요. 자본주의를 내도 자본주의 끝판왕을 만들어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늦게 받아들여가지고 자본주의를 이렇게 왕성하게 만들어낸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대요. 자본주의를 수출한 유럽조차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본화돼 있는지 인간들이. 이제 인간의 모든 계급이 자본화돼 있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제일 빨라요, 여러분들. 초고속 광케이블입니다. 그렇죠? 종교도 빠르지, 자본주의도 빠르시지. 야, 이건 뭐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 과연 여기서 공산주의 혁명이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으로 뚝 잘라지는 거야. 그렇죠? 원래 영빨이 좀 세대 저쪽 북한 쪽이. 그래서 무당들 중에 최고 무당들이 거기 많대요. 영국성이 세대 원래. 그래서 거기 함경도 쪽에 여러분들 무당이 세고 그다음에 거기가 뭐예요? 최초의 기독교 발원지가 거기예요. 아시죠? 주기철 목사라는 사람들 다 그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쪽은 경제동물이야. 북한도 북쪽은 뭐예요? 북쪽은 정치, 남쪽은 경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죠? 남쪽은 따뜻하니까 생각이 많단 말이야. 그렇죠? 북쪽은 축구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어. 여기 영빨이 세. 정치하는 사람이 영빨이 센 애들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구타시잖아 이렇게 막. 그렇죠? 영빨이 세니까 다 그래요. 아시죠?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른 방법을 지금은 이 시스템을 안다면 정명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과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우리가 제 목적은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피지배층에서 사제 집단 있고 귀족 집단 있고 이렇게 삼각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이제? 이거 예전 강의에서 제가 너무 잘 설명했어. 아주 귀신같이. 그렇죠? 더 이상 설명 안 할게 이제 이거. 아셨죠? 이 세 집단에서 나는 내가 여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녹시도 아니야. 조씨지. 그쵸?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그럼 난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가 말한 게 막스가 생각한 것은 귀족을 타파해서 뭐예요? 모두가 사제 집단이 되자. 이 얘기잖아.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의 탐욕 자체가 다 내가 왜 똑같이 일할 수나 있어요? 분초 단위로? 똑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똑같이 벌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집단 농장 만들어 놓고 다 죽여놓잖아. 그렇죠? 그게 이상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스는 그걸 꿈꾼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건 안 돼. 레닌이 꿈꾼 거죠.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어. 자기는 자본주의 붕괴론이라서 자본주의가 망할 줄 알았지만 사실상 공산주의가 붕괴됐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 피지배층이라고 하는 이 규정이 사실 말이 안 되겠지만 일단 불편한 규정이지만 사실상 불편한 규정이지만 이 불편한 규정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사실상 이 규정을 우리 스스로가 바꾸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무색하게 만들면 되는 문제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 계급 중에서 가장 잘 뭉치는 집단이 어디일까요? 피지배층이 잘 뭉칠까요? 피지배층이 잘 뭉치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귀족 집단이 잘 뭉친다 손 들어보세요. 다 우리 생각이 다르죠? 그러면 사제 집단이 잘 뭉친다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갈수록 가장 안 뭉치는 집단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간단해요. 여기는 유일신처럼 종교라는 명백한 테마가 정확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뭉치게 해요, 사람들? 믿습니까? 그럼 다 뭉쳐요. 할렐루야 안 하면 다 뭐예요? 지옥가리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사제 집단은 잘 뭉쳐요. 그러면 사제 집단이 뿌리는 권력의 도구인 이 사람들이 잘 뭉칠까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얘네끼리는 뭉치기가 어려운데 얘네 때문에 뭉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솔직히 나 얘 싫어. 민주당 갔다 뭐 예를 들면 어디 있어? 어디 국민의힘 거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잖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애들이 좋아서가 아니야. 금융에서 뿌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 10년까지 움직이는 것 같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니까. 이권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잘 뭉쳐요, 사실은. 근데 뭐 때문에? 여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요거를 끊어주면 얘네들도 안 뭉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잘 뭉쳐요. 근데 여기는 뭉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왜 뭉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도 돈 때문에 뭉치시는 거잖아, 처음에. 맞잖아요. 저 처음에 돈으로 시작했잖아요. 돈 때문에 왔다가 지금 사기당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피지배층은 전부 모래 집단들이에요. 여러분 이웃집이랑 친하세요? 근데 이웃집에서 돈관계 맞게 탁 친해져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피지배층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조장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건 음모론이 아니야. 사실상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피지배층들이 잘 죄송합니다. 집어던진 건 아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피지배층 보고 뭉치라고 그러는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방법은 뭘까? 막스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얘네들을 악으로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사회가 끝판까지 갔을 때나 먹혀요. 막스는 사회 막바지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정반합에 의한 뭐예요? 유물론적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예요? 막판이니까 너희들 봤지? 너희들 지금 당하고 있지? 힘들지? 괴롭지? 그러니까 뭉쳐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야. 폭력 혁명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지금 우리나라 거의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막 지금.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다들 이해하세요? 여기까지는? 공감이 안 된다고 손 들어보세요. 그냥 괜찮으니까. 그러면 근데 그 방법 좀 쓰면 돼야 안 돼요? 진짜 그렇게 가요. 근데 그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정말 하면 위험해져요. 막스는 그때 한번 질른 거야. 근데 진짜 비상경에 눌렀더니 진짜 될 줄 몰랐던 거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뭘 방법이 있다? 얘네들을 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뭐예요? 방법을 만들면 돼요. 그게 저는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 해결책이니까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뭘까요? 그래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거는 여기서 미안하지만 찾아보기 어려워요.
미안하지만 이 잘 뭉치는 집단은요 사실은 조직 집단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위로 올라갈수록 압박이 심할 거예요 아마. 평상원일 땐 괜찮아.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희한하게 압박이 세죠. 근데 이 공동체는 수평 문화거든요. 공동체 문화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또 드디어 시작했구나 공동체. 서로 도와주고 서로 품어주고 포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또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갈 때 더 흥분 받아요. 이렇게.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해결책이라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30년을 고민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네. 이 공동체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유명한 말인데 제가 누가 말했는지 까먹었어. 그런 거 기억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Need for 뭐예요? Connection. Connection 연결이죠. And community. Community is primal. Is I-M-A-L. Primal as fundamental as the 뒷얘기를 이걸 내가 외우고 살아. Need for 뭐예요? Air, water, and food. 자, 대충 지렁인데요. 뭐예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Connection and community에 대한 필요성은 primal 첫 번째 순위예요, 그렇죠? primal 제일 중요한 거죠, 맞죠? 뭐만큼? 공기, 물, 음식만큼 fundamental 기초가 되는 거, 기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커뮤니티와 커넥션이 뭐야? 우리가 없어서는 정말 안 되는 공기, 물, 음식과 같다는 거예요. 이 커넥션이 뭘로 해석될까요? 은퇴 얘기죠. 기분 나쁜 거 아니지? 다음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괜찮아. 오늘만 하면 끝나. 오늘만 하면 끝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음에 또 나올 거죠, 진짜? 안 나올 거야. 자, 커넥션을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커넥션. 연결?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다 공부할 때 출세를 배웠으니까. 걔 옆에서 또 하지 마, 알았지? 더 대단한 거 알려준다고. 이제 모른다는 말 듣기 되게 어렵다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 시간 몇 분이나 까먹는 거야 진짜. 빨리 모른다고 해야 돼. 은퇴하는 사람들 빨리 결정을 파이널 디시전이 빨라야 돼. 자, 선생님 커넥션은 뭘로 해석하실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하고 싶은 커뮤니티가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커넥션, 그렇죠? 네, 좋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뭐? 좋아. 자, 그러면 상엽아, 커넥션을 뭘로 해석할래? 잘 모르겠지, 그렇지?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커넥션을 인연이라고 해석해요. 인연이라고 하지 마 그런 거 말고 커뮤니티는 공동체죠, 맞죠? 인연과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은 뭐예요? 물, 공기, 음식만큼이나 절실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인연이라는 게 뭘까요? 커넥션, 연결이라는 거죠. 연결. 너와 나의 연결. 이게 인연이라는 거죠. 그렇죠? 커넥션.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핵심이라고.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라는 것은 연결됨으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요즘 독거노인 만드는 히키코모리, 고독산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죽음이라고 해요. 맞지 않을까? 그냥 개죽음이라고 해요. 그냥 개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 커뮤니티, 인간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막스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저 사제 집단과 워리어 집단을 비인간화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리를 해버렸다는 서양의 독특한 이원론적 사고방식의 한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도 우리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윤석열이 우리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용서하자고 뭐 이런 얘기 유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것도 없고 뭐 봐줄 것도 없어요. 형벌이 어디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서 나온 그들 그 아주 여기 임대 아파트와 브랜드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 중에서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막스는 그거를 통합해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형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연결을 해야 돼요. 인연이라는 것은 바로 커뮤니티를 이루기 위한 절대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인연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인연이라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자, 우리 둘이 만났어. 만났는데
자꾸 하니까 힘들 것 같아. 찍어야지. 자, 야, 우리들이 만났어. 네. 만나서 그냥 안녕하고 갔어 그냥. 끝. 그러니까 대화가 없잖아. 안녕 끝. 강아지 보고도 안녕 끝. 그치? 그쵸? 선생님 보고도 안녕 끝. 이건 뭐예요? 우리는 아무런 연결이 없는 거야. 스친 거야 그냥. 근데 딱 보고 야 내가 밥 사줄게. 밥 한 끼 하자. 이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 연결이 시작되는 거야. 거기에 뭐가 필요해? 뜻이 돈이 필요하지. 너 무전 취식할래?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돈 없으면 밥 사다 준다는 말 나오냐? 밥 안 사주나? 그러지. 구독금 내고 그렇지. 아니야? 그렇잖아요. 야 우리 여행 가자. 그 말에 뭐가 있어요? 돈은 내가 낼게. 돈이야. 돈이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커넥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커넥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시대에. 그렇죠? 옛날 쌍놈들끼리 모여도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렇죠? 뭐 더치페이야 이런 거 없어. 원래 하자는 놈이 돈 내는 거야. 그렇죠? 연결이야 연결. 무슨 말이냐? 커뮤니티의 기본 조건은 연결을 어떻게 스무스하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아까 말했던 사제집단과 귀족집단과 피지배층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피지배층이라고 말해. 여기를 고상한 말로 뭐라 그래요? 백성, 뭐 국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다 개소리고요. 피지배층입니다. 얘네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피지배층으로 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자기들이 지배자잖아. 그렇죠? 여기 그래서 ruled class, 여기는 unruled class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보십시오. 요 집단에서는 커넥션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거의 뭐예요? 이라는 것으로 커넥션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이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뇌물도 왔다고 사과 박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돈독한 이익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피지배층은 미안하지만 쩐이 부족해. 쩐이 부족하니까 어때? 일단은 계산이 막 쓰고 막 그리고 심지어 막 쩐을 있어도 조금 있어도 이게 막 별로 보이질 않아 얘가. 얘 뭐 밥 사줘 봐야 뭐 남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렇지. 너도나 밥 사줘 봐야 뭐 괜히 뭐 그러고 뭐 오늘 5만 원만 내면 오면 돼. 그냥 뭐 하는 거 필요 없어. 그렇지? 이게 뭐예요? 커넥션이 잘 안 돼. 이런 애매함은 가지고는. 그렇죠? 이게 한계성이라는 거. 이거 어때? 이 모래 조직은 절대 여러분들 절대 이들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막 선거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 뭐 하면 뭐 정치 잘 뽑으면 이런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피지배층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저도 선거해요. 안 하면 안 돼. 선거는 꼭 해야 돼. 하지만 이거는 가장 아주 하위 개념이에요. 진짜는 뭐다? 이 피지배층이 어떻게 커넥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청난 연구를 해야 돼요. 엄청난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연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는 연구하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디에 관심이 있냐? 어떻게 하면 여기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를처럼 할 수 있는지만 생각하지 이 자체의 수평적 연결고리를 하나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여기로 보내야 되고 내 자식을 저쪽으로 보내야 되고 사제 집단이 틀려먹었고 저 새끼는 피지배층으로 보내야 돼. 아직 이런 거 이쪽 월요 집단으로 보내야 되고 거의 월요 집단이죠. 그게 뭐예요? 정치, 권력, 그렇죠? 의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쪽으로 못 가. 가기도 어려워요. 그치? 건이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아까 은퇴를 내가 정명해줬잖아. 그쵸? 이름을 말해줬잖아. 똑같은 거야. 공동체를 다시 말해줄게요. 여러분들. 자, 공동체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죠? 서로 보듬어주고 포용하고. 뭘 보듬어줘. 시골 생각하면 딱 맞다고 제가 실시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시골의 노인네들 서로 뒤에서 탁 까요. 저한테 말이야. 못쓸 옆했네. 나 지나가는데 되게 약해. 우리 저 성씨도 아니야. 저런데 믿죠. 옛날에 말이야. 누구 뭐 어디 종살이 하던 애들이 막 뒤에서 욕하는데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서로 모내기 해줘야 되기 때문에 끝발나게 도와줘요. 접시를 딱 갖다 주면 절대 그나 오는 법이 없어. 저번에 우리 누나가 부침개 갖다 줬더니 포도송이가 2송이가 이렇게 왔어. 시골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뒤에서 욕하면서. 그쵸? 한번 딱 이때 우리 누나가 와서 그러는 거야. 밑에서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대. 거기 새로운 어떤 뭐 과부가 한 명 있고 옆에 총각이 한 명 있는데 둘이서 뭐 몰래 만나나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노인네들이 막 저 둘이 뭐 붙어먹는 거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붙어먹으면 좋은 거지 뭘 그런 거 지랄줄래? 근데 드러내놓고 막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막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옹기종기 지금까지 잘 살아왔을까요? 잘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더 잘 살아. 왜 그럴까요? 이익이 있어. 모내기 안 해주면 안 돼. 같이 살아야 돼. 맞죠? 그들은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가 없으면 내 모내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살아야 돼. 얘랑은 무조건.
이 옆에 내가 없으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이 남편 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 다리 부러진 남편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 왜 그럴까? 이 남편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그때부터 개차반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시잖아요. 동물과 인간의 중간이 여자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여성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당시가 그랬어요. 원래. 그게 또 일상적인 계급사회 상식이었고. 자, 지금도 그렇게 가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자, 뭐냐면은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왜 그렇게 뭉뚱그려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지금도 근데 지금 시골은요. 그 공동체 다 무너졌어요. 왠 줄 아세요? 더 이상 기계가 하지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평 아파트가 돼 있어요. 수평 아파트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집이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아는데 지금은 몰라도 돼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돼요. 그리고 그 집까지 몇 평이냐 물어보지 않았는데 위에서 지적도 띄워보면 돼요. 컴퓨터로 다. 아시겠어요? 내 친구 땅 보러 온 사람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핸드폰 봐요. 여기 몇 평이네? 그래서 도로 접합 어디까지 돼 있고 뭐 다 봐요, 여러분들. 더 이상 커넥션이 전혀 필요 없어요. 시골은 이제. 어떻게 보면 편하죠. 하지만 가장 위험한 집단이 됐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무조건 소송을 걸어요. 너 우리 땅 요만큼 넘어왔네? 야, 땅 이거 포크레인 가려버려. 시골 소송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원래. 따지고 시골 땅은 다 도로 땅 남 준 거야 그거. 그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피지배층이 온갖 건 다 하면서 우아하게 생각하지만 이 위에 있는 사제 집단과 얘네들은 명확한 명분이 있어요. 얘네들한테는. 이익이라는 명분이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봅시다. 우리도 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거 흉내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수평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도 우리라 그러니까 미안한데 불편한 진실이에요. 자, 피지배층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규정을 해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피지배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피지배층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동체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 뭐 우아한 집단이 아니라 지금 시골처럼 옛날 시골처럼 생각하면 돼요. 뭐야? 얘네들은 보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험 집단.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보험 집단이 뭐예요? 자, 보험이 뭐예요? 인슈런스가 금융이에요. 여러분들 금융은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인류 최초의 금융은 보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 시대 때 멀리 항해를 가야 돼. 돌아오면 몇 놈 안 돼. 돌아오면 대박이야. 예를 들면 대항해 시대 이전에 그리스 시대에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모아서 보험을 드는 거야. 같이 나만 망할 수는 없으니까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게 보험의 탄생이란 말이야. 내가 죽어도 얘가 있어서 괜찮은 거. 그게 보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모내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뒤에서는 욕을 해도 앞에서는 아유 이러는 거야.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야. 둘은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쉽게 말하면 둘은 결혼을 했지만 보험을 가입한 거야. 보험을 가입한 거야. 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커뮤니티라는 것을 우리가 보험 회사라고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그럼 이 보험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요소만 충족시키면 이 피지배층은 매우 결속력이 강한 90%의 파워 집단이 돼요. 무소불위의 파워 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권력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한 집안에서도 가능하고 한 지역사회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자, 보세요. 케미 커뮤니티라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잖아요. 자, 여기 오니까 돈이 그래도 좀 되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엄청나게 되진 않지만 솔직히 가져온 돈도 얼마 안 되잖아. 깡패기에서 몇백 가져왔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해. 다 몇백 안 되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거 사실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짓 안 하잖아. 그렇죠? 우리 집안 식구 중에 사기당한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나 때문에. 내가 다 막아고 다 해지시켰어 내가. 아셨죠? 은행 갈 때도 전화해 나한테요. 그럼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 은행 직원 바꾸라 그래 내가. 금방 안에 바로 신고하기 전에 빨리 해지시키라고. 그럼 바로 해지시켜줘요. 그냥. 아셨죠? 내가 뭐 엄포를 놔요 그냥.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금융 시스템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모두가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본업 안 할 거야? 그 소는 누가 키울 건데? 그렇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커뮤니티의 근본적인 것은 보험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 보험 집단은 인슈런스이기 때문에 이건 금융 집단이에요. 그리고 금융이라는 것에서 필요한 요소만 딱 충족시키면 정말 피지배층이 아니라 새로운 뭐예요? 지배층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냥 계급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막스는 이걸 놓친 거라고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은
자본주의니까 캐피탈리즘이잖아.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뭐예요? 지금 시대 이념이잖아. 이 시대 이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금융시장, 보험이라는 삼성생명이라고 칩시다. 아, 이 시간 너무 많다, 진짜. 갈 길이 뭔데? 이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번 시간에 말했던 뭘까요? 자,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자, 너 죽으면 내가 돈 줄게. 근데 삼성생명이 돈 주는 거냐? 여러분들 보험회사에서 나 진짜 사람들 정말 얼마나 우리가 금융에 놓인 줄 아세요? 보험금 타면은요 삼성생명을 예찬해요. 이 미친놈들이 생각해봐. 그거 걔네들 돈 아니야. 걔네들 수금비 관리비 다 떼. 어마어마하게 떼요 여러분들. 그거 다 떼고 모아서 준 거야. 그것도 콩콩을 주는 거야. 걔네 성과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CEO 성과급 100억이야. 100억. 100억 모으려면 몇 명이 모여야 되니 도대체? 그런데 내가 걔한테 보험금 받았다고 착한 애들이고 좋은 애들이고 삼성생명을 아름답고 그 개모임이야. 개모임. 이해하세요? 거기 있는 직원들 한 명 한 명 보험 설계사 이사급 전무급 돈 주면 여러분들 그중에 영업비용 30% 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야. 보험회사. 알겠어요? 보험회사는 영원해. 사람들이 공포 마케팅에 첨단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치요? 별알 보고 다 만들어내. 거기다 변액 고민이 뭐니 해가지고 이제 펀드 투자까지 하신다고 그러고 다 뺐고 거예요. 그치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보험회사의 첫 번째 기능은 기금이에요. 기금이라고요. 자, 한 집안의 기금 얘기 했었잖아요 저번에. 그쵸? 자, 사제 집단과 이런 워리어 집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적 재단이 있는 거예요. 개인 자기들의 계단 둘이서 돈을 벌잖아. 그렇죠? 자,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줄게. 금융 시스템 알려줄게. 그래서 같이 일해요, 따로 일해요. 아니면 한 사람이 놀아요. 각자 따로. 너무 좋은 시스템이야. 계속 가. 네. 계속 가. 자, 둘이서 절대 돈 합치지 마. 합치는 순간 망해. 그렇죠? 합치지 마. 어떻게 하냐면은 대신 100만 원을 둘이서 번다. 그럼 둘이서 50만 원을 기금을 만들어. 공동 기금을 만드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교집합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하잖아. 이 두 사람은 이걸 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절대 그 나머지 거 터치하면 안 돼. 이 두 개만 가지고.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 뭐 자기를 믿으니까 믿지 마.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절대 믿지 마. 인간은 믿는 순간 끝나. 배신을 당하. 믿은 뒤엔 배신이 있어. 아셨죠? 인간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 둘은 미안한데 그렇게 한다. 그 기금이 만들어지잖아. 그 기금이 쓰기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첫 번째 조건. 그거는 대대손손 가는 기금이야. 대대손손 가는 기금. 영원한 자금이야. 봐봐. 둘이서 지금 애를 낳았어. 20살까지 20년 걸리잖아. 그렇죠? 자, 지금부터 그 기금이 20년 간다고 쳐봅시다. 복리 수익을 따지면 어마어마해. 수십억도 만들 수 있어. 내가 이걸로 애들 꼬셔가지고 돈 받아내. 주식 산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0년이라는 시간 세월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랑 같이 7년 하셨잖아요. 같이. 그렇죠? 근데 10년, 15년 더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복리라는 수익이. 결국 투자는 시간 싸움이야. 근데 미안하지만 50이 넘어가고 30살이 넘어가면 시간 손실 다 한 거야. 원래 그거는 워리어 집단이나 귀족 집단의 특징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교육과 함께 시작돼. 무조건 뭐 통장 만들어주고 이러는 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시작되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가족에서 시작되고 가족 잡아봐. 그러면 우리들이서 막 알콩달콩 막 우리 가족들이야 막 형제 막 우리 정말 우리 막 빵빵해 막 의사도 있고 막 판검사도 있고 막 우리 우리를 지킬 수 있어. 근데 옆집이 강도가 들어왔다고 산다고 생각해봐. 지킬 수 있어. 아파트 옆에 강도 산다고 생각하면 여기 계속 사실 거예요. 이거 조두순 나왔을 때 다 도망가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항상 이 기금이라는 것은 계속 넓혀가야 돼요. 90%의 피지 배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넓혀가는 거예요. 기금을 넓혀가는 거예요. 어떻게 넓혀가느냐? 내 가족끼리만 하면 되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된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외부 리스크야. 이게 외부 리스크. 항상 우리가 시스테미컬 리스크가 있고 언시스테미컬 리스크가 있잖아요. 금융에서도 시스테미컬 리스크 당하는 거예요. 자, 자식들 거하고 우리 가족 해서 그 기금 만들었지. 이 기금이 커넥션 어디로 연결된다? 다시 사회적 소셜 커넥션이 만들어져야 돼. 계속 넓혀가야 돼.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 강력한 집단이 되는데 이런 롤모델들이 없지 않아요.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버크셔 해더웨이예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가족 기금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동네 기금 있잖아. 동네 기금.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계적인 백만장자들이 다 나왔어요. 억만장자들이. 거기서 시작됐다니까. 가장 완벽한 롤모델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거를 모방한 집단들도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렇죠? 뭐 나머지는 짝퉁들 보고 그거 하나 보면 되잖아.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 집단들 중에서 돈 벌었다는 새끼들은 있는데요.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집단은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큰손 얘기하고 뭐 물주 얘기하고 쩐주 얘기하지. 버크셔 해더웨이 집단은 하나 하품해 괜찮아 해 가리지 말고. 사실 여기 되게 힘들어 지금 하고 자 진짜 5분 남았어 5분. 지금 내 얘기 10분일도 안 했는데 지금 다 끝났어. 아유, 자 봐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버크셔 해더웨이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버크셔 해더웨이. 그 과정에 지금 7년 동안을 다 꼬라박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정명도 있어야 되죠. 커뮤니티에 대한 의미도 알아야 되죠.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일단 그리고 거기에서 세크리파이스 젊은 애들도 있어야 되죠. 얘네들 다 또 보여줘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 커뮤니티 하나 만든다는 게 막스가 제일 편한 거야. 뛰어부셔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요. 이 커뮤니티라는 해결책을 만들려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뭐냐면 보니까 계속 모래조직이야. 라고 말하고 싶다 이거지 말은. 근데 이거는 정말 저는 제 생각의 제 사유 체계는 뭔가 화려한 꿈을 갖고 저는 T입니다. MBTI. 극단적 T예요. 그래서 저는 우아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맘먹자가 그러지. 저는 충청도놈이 거의 경상도 수준의 그 T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아한 생각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 대신 뭐가 있냐면 저는 많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요. 많은 책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해요. 그리고 뭔가 로또처럼 하나가 탁 떨어지면 그냥 무덤덤하게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저는 천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에 대한 가타부타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네, 힘들어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 수많은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렇죠? 말을 해도 안 되죠.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커뮤니티라는 이 정명에 대해서 이미 20, 30년 전에 다 내렸는데 이게 이쪽 세계 들어오니까 여기서 써야 되나?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친구들이랑 하려는 게 투자 자문업을 할까 이림업을 할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힘이 없네. 죄송합니다. 던진 건 아니고. 받을게요. 받을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에 그냥 저 새끼들이 갑자기 왜 스스로를 더 뜯어먹으려고 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미안하지만 한 200억 여러분들이 모여야 우리가 그나마 월급 받는 시스템이에요. 이림업 하려면요. 아세요? 여러분들? 2% 수수료를 100억에서 한 100억에서 하면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세금 내고 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 앞으로 우리가 운영만 할 거라 생각하죠. 아니요. 커뮤니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운영 인력은 2-3명이면 돼요. 이 친구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필요 없어요. 저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할 일이 많아요. 문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죠. 관리를 해야 되죠. 정말 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미안하지만 이거는 뭐야? 커넥션,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안 낸대. 걱정하지 말고. 지금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금 안 거둘게. 그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래서 자문업을 하려니까 이건 자문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게 자문업이잖아. 어때요? 다 개판이야. 내가 보니까. 안 돼. 여러분들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짜줘서 올라가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이거 제대로 안 해주면 여러분 또 리밸런싱 할 때 안 되잖아요. 제자리로 가요. 보강 깨면도 할 때 갖다 제자리 오잖아. 내보니까 제가 보여드렸잖아. 나는 현구할 때도 올라가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자문업을 했더니 이게 안 먹혀. 이제 요즘엔 포트폴리오도 안 보낸대. 요즘에는. 지금 뭐하러 이 짓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은요. 정말 안 돼요. 투자는 이렇게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결국 친구들끼리 한 게 왜냐면 이 자문업을 하면 저희가 2억만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모으면 뭐 20억 정도 되니까 2억 틈틈이 조금씩 모으면은 2억이면 그냥 우리도 굴리면 하는데 이게 자문업을 1임업을 하게 되면 우리 돈이 다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20억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0억이 다 들어가면 우리가 투자를 못 해요. 잘.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다 돈 꼬라박아야 돼요. 그냥 투자도 못 하고. 왜? 그 자본금이 필요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월급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모아봐야 몇십억 안 모여요. 여기서.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굴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서서는 수수료 받고 이런 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아니 여기 커뮤니티지 보스가 아니잖아. 제가 야 하라면 까라면 깔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또 어떻게 돼요? 또 정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커뮤니티라는 거 다 이 친구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표정들이 또 말한다는 느낌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걸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게 7년이 걸린 거예요. 그거 하시려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세크리파이싱이 없으면 이거 못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기금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연결. 그럼 이 친구들이 야, 네가 만약에 지금 3억인데 김우리도 30대인데 꽤 돈 많아요, 그렇죠? 다 이슬이도 그렇고 다들 돈이 꽤 있어요. 그 10억, 20억은 아니겠지만 그냥 몇 억만 있으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나이에 빚도 없고, 그럼 이 친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한 5억 가지고 10억 만들었다 칩시다. 시장이 좋아가지고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더 크게 소셜 커넥션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거기서 비전을 찾아야죠. 그렇죠? 앞으로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꿈이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 차도 마시잖아요. 지금 차 끝나면 차 마시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무슨 뭐 국성도 뭐 이런 데 가면 차 마시니까 그게 아니라 이 차가 일종의 문화예요. 대화를 우리는 친구들 30대 친구들 만나면 술을 일찍 안 마시죠. 뭐예요? 차 마셔요. 8시간 떠들 동안 차 마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런 다실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거기서 계속해서 이런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기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운영 수수료 2% 받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나머지 성과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 수수료가 그거는 전부 뭐예요? 컨트리뷰션 기금이 되는 거예요. 성과잔치 한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걸로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모두가 여기 참여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커넥션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근데 보세요. 이런 얘기는 언뜻 들으면 뭐예요? 돈 모아서 교회 짓자는 얘기 들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금에 대한 거, 금융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래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 7년 전에 자 이거 할게 하면 누가 해 이거를 누가 그렇죠? 아무도 안 하지. 7년 정도 여러분들이 오면서 어때요? 투자도 좀 알고 그렇죠? 돈은 버는 투자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다 알려드리니까 그게 조금 먹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강제성이 이런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 대한 또 고전을 통해서 그림도 그리고 많은 것을 했을 때 조금씩 먹히는데 실상 여러분들한테 무슨 공산주의 같은 피해가 되는 건 아예 없다고요. 거의 없다고요. 그렇죠?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 시스템이에요. 그냥.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냥 보험이라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저는 무슨 생각을 생각하냐면 저는 내가 만약에 그걸 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수업료를 받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걸로 자 이거 가지고 나는 살아요. 그냥. 저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쓰는 사람이니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제가 어느 날 팩 하고 뒤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우리 애들 어떡하냐. 종신보험도 안 일어나는데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 대신 운영해주는 기운이도 있고 재영이도 있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전혀 걱정이 없다니까요. 하니까 차를 안 타도 되더라고. 자전거 타도 되더라고. 이해하시겠죠? 왜요?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유언들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가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기훈이도 마찬가지죠. 재영이도 마찬가지죠. 다 애들 키우잖아요. 그렇죠? 난 애 없는데요. 진짜 이거 할 말이 없지 그럼 그렇죠? 두 분 한 5 날 거잖아, 그렇지? 앞으로를 위해서 보험이 필요해. 엄청난 보험이 필요해. 왜? 많이 나봐. 야, 지금 사람들 보험 왜 동물들도요 위기가 닥치면 애를 안 낳아요. 새끼를 안 납니다.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왜? 애 키워봐야 지금 들리는 건 뭐예요? 교육비가 10억 이상 나오는데 내 월급은 답이 안 나오죠. 안 낳지! 무슨 수로 나? 근데 나는 어떻게 셋을 낳는 줄 아세요? 보험. 커뮤니티에 대한 확신. 아시겠죠? 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구조적 이해.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부자들은요 극단적인 거예요. 중간은 애를 안 낳아요. 근데 아주 가난한 나라는 애를 무조건 살려줍니다. 아시죠? 식물이 죽어갈 때 씨를 뿌리잖아요. 이거 가난해서 그래. 아주 부자들도 애를 미친 듯이 낳아요. 여기도 씨를 퍼뜨리고 앨런 머스크 봐. 여기 퍼뜨리고 저기 퍼뜨리고 저기 퍼뜨리고 자기 우성인자를 퍼뜨릴게 그러잖아요. 이 미친놈이. 그치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 있어서 그래. 생각이 달라. 여러분 욕하죠 그거. 1조 줄게. 아름답게 사랑해봐.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 그렇지만 있잖아. 그걸 극복할 사람 몇 안 돼요. 워렌 버핏이 150조를 가지고 2번밖에 결혼 안 했어요. 한 10번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커넥션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물성과 인성을 같이 가는 거, 영성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피지배칭의 특징은요. 이걸 물성으로 보면 되게 천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 와중에 이 지배층과 워리어 집단들은요. 철저하게 물성을 지배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육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물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영성과 물성이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 투자를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운영을 못 해요. 그렇죠? 운영을 도와주고 또 운영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봐. 예를 들면 하다가 운영이 자신감이 붙고 뭔가 실력이 된다면 운영 인력이 되면 되고 다 운영 인력이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운영 인력 많이 들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살아갈 수 있는 기금으로 혜택을 주면 되는 문제. 이게 이상량 같지만 투자하면 가능한 거예요.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좌파 집단들이랑 4, 5년을 같이 있어봤거든요. 3, 4년을 저 시골에서 뭐 알잖아. 무슨 간디 공동체 무슨 공동체가 막 온단 말이에요. 이 좌파 집단들은요. 시골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적응을 못하거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골에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나랏돈 타먹는 거예요. 그건 귀신같이 알아요. 왠지 젊고 머리가 빠릿빠릿하니까. 그렇죠? 나랏돈은 기가 막히게 타먹어요. 근데 문제는 조합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다 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스스로 창출할 능력이 없는 껌딱지가 돼버리면은요. 그냥 와야 되고 나중에 뭐가 생겨? 그거 다 빚이잖아. 나랏빚.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책임의식만 논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와 있는 집단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뭐 같이 공동농장을 내가 북한이냐? 왜 공동농장을 짓고 그래? 아니 같이 똑같이 일할 수 있어?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법은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15년 전에 그랬어요. 제가 금융을 아니까. 그러지 말고 조합 만들고 이런 것보다 기금을 만들어라. 기금 만들어가지고 그걸 운영할 수 있어야 돼. 인형 인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당신들이 빚도 갚을 수 있고 나중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나는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이 미친 새끼 어쩌고 그래서 하지마 이 새끼들아. 하지마. 어떻게 되는지 볼게. 다 흩어져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이 기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으시겠지만 다 투자하시잖아요. 제 말 다 이해하실걸요. 무슨 말인지. 가족기금이니 뭐니 소셜 커넥션 다들 이해하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막스가 안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막스가 안 되는. 다들 이해하시겠죠? 지금 제가 너무 번지점프를 많이 해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자 앞으로 이 얘기에 대해서 서로 계속해서 저 방에 들어가셔서 제발 부탁인데 너 얼마 벌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럼 난 그다음부터 좌절할 거야 그냥. 제발 부탁인데 정명 언어를 좀 바로 세우세요. 아셨죠? 제발 부탁인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다 좋은 수다방 좋은데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아셨죠? 좀 이렇게 좀 진취적인 얘기 아셨죠? 좀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앞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공동체가 아니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생각이 곧 말이 되고 말이 돼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를 품위 있게 만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